홍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명 이 시간 강사법. 이 논의가 시작된 게 2010년이었으니까요.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이 최근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말에 이 시간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 강사들은 이 시간 강사법을 환영을 하면서도 또 걱정들이 앞선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박중렬 전남대 분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분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통과한 시간 강사 처우 개선법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일단 핵심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희 시간 강사가 강사라는 이름으로 교원으로 인정됐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임용이 되었었는데 네. 1년 이상 계약으로 임용되었고 네. 그리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전혀 받지 못했던 방학 중 임금, 그러니까 학생들 채점이라든지 리포트 평가라든지 네. 교재 연구비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원이다 보니까 교원 지위 특별법에 따라서 교원 소청 심사권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개선된 상황들이 많이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그래도 또 한계도 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시간 강사 교수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의 신분이 교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좀 환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방금 앵커 말씀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원으로 인정받아서 앞으로 근로 조건이 점점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도 있고 또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의 여지들도 좀 생겨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완벽하게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 자체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좀 또 우려들이 있으시다면서요. 왜냐하면 일부 대학에서 이런 시간 강사법이 지금 통과를 하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뭐 시간 강사분들을 일부 해고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런 느낌들 받으십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네. 아직은 저희가 이제 완전한 교원 지위는 아니어서 퇴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완전하게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직장건강보험이나 퇴직금에 들어갈 대학의 재정부담을 네. 이유로 네. 학생들의 뭐 졸업학점을 줄인다든지 전임교원들의 강의 시수를 늘려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의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어떤 대학은 아예 강사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안 뽑겠다, 이런 대학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네. 사립대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네.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처우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통과했는데 이 법의 통과 때문에 처우는 두 번째 치고 지금 지위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우리 강사분들 중에서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강사분들 한 대에만 강의하는 건 아니고 네. 전남대는 국립대학이긴 합니다만 네. 조선대학교라든지 동신대라든지 광주대라든지 이런 데도 출발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은 그런 부분들 좀 할 수 없도록 좀 막아야 될 텐데 그 대안은 없습니까?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아마 재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는데 네. 저희들 예산이 한 550억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네. 교육부와 제출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 돈의 대부분은 이제 사립대학교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에 통과가 되면 아마 사립대학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그래서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일은 아마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간 강사분들께서 이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지위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들,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좀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간 강사로서 활동하고 또 대학에서 계시면서 굉장히 열악하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의 모 대학교 시간 강사분이 이런 처우 때문에
그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가장 힘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 네. 두 번째는 강의료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이 강의료 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남대만 하더라도 전남대 출강하시는 강사분들의 평균 강의 실수가 6시간 채 못 되거든요. 네. 1년에 30주만 강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수입이 약 1,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수입이. 그렇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대학, 사립대학이 몇 군데 나가긴 합니다만 네. 다 합쳐더라도 2,000만 원, 2,500만 원 이하로 지금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강사법도 만들곤 했는데 네. 이게 이 강사법 이 개정 취지와는 어긋나게 특히 사립대학 같은 곳에서 그렇게 심하게 하시니까 되게 좀 아쉽고 서운하고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학 교육을 담당해 오면 특히 고등교육을 담당해 오면서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네. 이렇게 재정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갑자기 일순간에 제 모든 강사분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좀 저희가 보기에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방금 1년에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강사분들이 또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키우고 양육하는 그런 활동들도 이렇게 강의와 못지않게 또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2,500만 원 정도 수입까지 좀 굉장히 좀 열악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긴 합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네, 이번에 그럼 시간강사법 통과된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사회적 관심사가 되게 이제 높아져서요. 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도 조금 올려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렇게 좀 성숙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나온 강사제도,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개선안 보고서가 대학과 교육부와 국회와 저희 강사들 간에 6개월 동안 논의해서 합의한 결과거든요. 네. 대학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선제적으로 강사를 해고 이러는 것은 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부 대학에서는 지금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입학 조건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이 정말 버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강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 대학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대학도 등록금이 동결되고 그리고 대학 정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어서 대학이 느끼는 재정 압박이 상당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고등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예컨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한 명만 있어도 정상적인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원에 대한 국가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고등교육, 초등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네. 그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중요한 고등교육에 국가라든지 국회라든지 대학이 합심해서 고등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 고등교육이 중요하고 또 고등교육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이 개선은 됐으나 완벽한 법은 아니라는 이야기들 다들 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번 강사법 그러니까 고등교육법 개정안인데요. 이 강사법에 따르면 교원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법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이런 것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 사실은 비상근 교원이라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고등학교 교원들이나 그다음에 대학교의 전임 교원들처럼 완전한 정도의 고용과 처우 개선이 보장받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많이 힘들게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네. 또 다른 입법 조치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네. 국가와 또 대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가와 대학 그리고 또 국민들도 많이 응원을 할 겁니다. 정말 네.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들이 제대로 뿌리내기 위해서 시간 강사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가에도 국민들이 또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박중렬 전남대 분회장과 함께했습니다.